지금 진행 과정까지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를 깨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 이동욱 기자. 예, 이동욱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로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 저도 이런 일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기독교인들이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리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나이롱 기독교인이라도 크리스마스 부활절에는 교회를 갑니다. 근데 부활절에도 교회를 안 가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지금 세월호가 300명, 304명 정확하게 사망했다고 7년째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데 벌써 우리나라에서 오늘 또 3명 또 사망했습니다. 217명이 사망했습니다. 조만간 세월호 사망자를 넘어갈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세월호 때 국민의 생명 희생을 위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했던 분이라면 지금 국민들이 매일 죽어가고 세월호 이상으로 국민들이 사망하게 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그 사람들이 요구해야지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180개국 이상 출국 금지가 돼서 국민들이 갈 곳이 없는 그런 것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이 중국 바이러스 코로나 때문에 겪었는 일들은 그 사망했는 분들 한 분 한 분은 천추의 한을 가졌을 겁니다. 그 가족까지. 장례식에 손님이 오지도 못합니다. 그냥 가족이 친척이 보지도 못하고 장례를 치러야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생겼고 17세 어린 아이가 마스크를 사러 갔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치료받을 병원이 없어서 죽었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가족이 애가 아픈데 열이 나는데 치료받을 병원이 없는 그 가족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수천 명의 격리자가 집에서 열이 나고 아픈데 나의 부모가,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나의 아이가 아픈데 집에서 자가치료를 수천 명이 하는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까지 217명이 사망했습니다. 한평생 같이 살아온 아내가 70 넘은 아내가 그 남편이 코로나 걸려서 격리되면서 그 남편 생전 모습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보지 못하는 이런 사건도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1월 말에 민주당 대표 이인영 씨가 중국과 고통을 함께 하겠다고 했던 그 결과로 국민들이 그동안 겪었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고 태풍이나 지진도 이렇게 많은 사망자를 낸 적이 없고 경제는 이렇게 파타임 주가가 폭락하고 자영업자는 이제 자살을
생각하고 50% 이상의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겠다고 하고 있고, 하루 수입이 10,000원, 20,000원이 안 되는 가게가 넘쳐나는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진실 규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임자 처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함에도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국민을 지킨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1월 말에 우리나라의 첫 환자가 1월 21일 날 발생했습니다. 대만이 첫 환자가 1월 20일 날 발생했습니다. 싱가포르, 홍콩도 유사한 시기에 첫 환자가 발생했는데, 중국의 같은 나라인 홍콩조차도 중국의 입국을 막았습니다. 대만도 막았습니다. 싱가포르도 막았습니다. 오늘까지 국민 사망 4명, 5명에 불과합니다. 싱가포르, 홍콩, 대만이요. 우리나라 217명, 오늘만 해도 3명 벌써 죽었습니다. 대만만큼 죽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보다 지리적으로 더 가까운 대만, 싱가포르, 홍콩 같은 나라도 사망자가 없는데, 대한민국은 217명이나 중국과 고통을 나누겠다는 박원순, 문재인, 이인영 명시적으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중국과 고통을 나누겠다고. 그 고통으로 200명 이상이 사망했는데, 2월 2일 날 오후 5시에 주무장관인 박능우가 중국 입국 비자 금지하겠다 말을 했습니다. 오후 5시에 기자들에게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관광객 중국 방문 금지시키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2시간 만에 뒤집어졌습니다. 2월 2일 날 강경화 외무부 장관, 복지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을 2시간 만에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나라에서. 2월 2일 날 그렇게 뒤집지 않았더라면 2월 19일 날 대구 코로나 이 참혹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잠복기 14일입니다. 2월 16일이면 끝났습니다. 2월 19일 날까지 단 2시간 만에 2월 2일 날 중국 닫겠다고 발표했다가 검토하겠다고 그러면서 말장난하면서 대한민국을 이 참사를 만들었습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베트남 인구가 1억인데 단 한 명의 국민 생명 희생이 없습니다. 1억 명 중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베트남이 우리나라보다 더 국경을 맞대고 있고 같은 공산국가고, 하지만 그 나라는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중국 막았습니다. 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세월호 7년 동안 진실을 규명하는데, 지금 이 나라가, 이 국민들이 이 겪은 이 고통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가 뒤집어졌습니다. 세월호가. 근데 다른 나라 배도 뒤집어졌다 이렇게 하고 끝내야죠. 그러면 다른 나라도 그렇다고 말하려면, 문재인 정부의 이 거짓은 우리가 5.18 40년 동안 진실 규명하듯이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됩니다. 광우병 거짓, 나라를 뒤집은 거짓 사과 한마디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사기 탄핵 사과 한마디 했습니까? 이 우한 코로나 참사, 중국과 고통을 나누겠다고 말한 그 망언 그대로 진행된 여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정치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모든 정치 집회를 탄압했습니다. 교회를 탄압했습니다. 교회 중에서 가장 문재인 정부의 거짓에 대해서 투쟁하는 교회가 사랑제일교회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랑제일교회만 있습니까? 대한민국 교회 중에서 사랑제일교회만 예배 금지시키고 예배 드렸다는 이유로 고발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종교 방역이고 정치 방역인데,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악용하면서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국민을 경찰서에 고발하고 국민을 처벌시키는, 이것은 강호순, 유영철 같은 파렴치 범입니다.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될 사람이
대한민국 코로나 바이러스 이용해서 정치 탄압해가지고 문재인 비판하는 집회 전부 집회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관공서는 다 합니다. 예배를 금지시키려면 관공서부터 닫아야죠. 감염병은 똑같이 위험하지 왜 교회에서만 위험하고 관공서 모여서 실내에 있는 데는 왜 안 위험합니까? 술집은 왜 안 위험합니까? 이런 자기의 거짓말에 의해서 감염병의 위험이 달라지는 중국은 위험하지 않고 보수 우파 야외 집회는 위험하다고 다 닫았습니다. 이런 거짓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생명, 국민들의 생명이 얼마나 많이 희생될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핑계가 되는 게 유럽이죠. 유럽보다 잘했다. 유럽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탈리아, 스페인 그 나라를 통해서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탈리아가 1대1로 중국과 경제 공동체를 한 유럽의 첫 번째 국가입니다. 한 달에 30만 명씩이나 중국인이 쏟아져 나가는 나라고 스페인이 이탈리아 다음으로 중국과 가까운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 거짓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의 사망률이 12%에 달합니다. 여러분. 이 사망률은 의학적으로 봤을 때 0.2, 0.3에서 막아야 되는데 영국도 10,000명 이상이 사망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영국과 같은 사회주의 의료, 문재인 케어라는 그 거짓된 의료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그곳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 말하면서 영국, 프랑스를 얘기합니다. 그 나라의 보장성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처럼 되면 그 나라 국민들, 영국 총리가 그랬어요. 우리는 포기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재인 정부의 거짓에 속을 것이 아니라 마무리를 하면 정말 이 책임자 처벌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문재인, 박원순 국민 앞에 사람이면 사과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이 문재인 정부의 거짓을 반드시 밝혀내는데 동참하여 주시길 바라고 정말 이 나라가 바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